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과 재물을 가져오는 명당의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터는 집을 짓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집터를 찾는 학문은 양기풍수라 하여 양택풍수와 분리됩니다. 즉 양기론이라는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터를 잡고 난 뒤 양택론이라는 학문에 맞추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기풍수 이론은 오래전부터 풍수 사상의 양택론에 섞여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집을 선택하거나 짓기 이전에 좋은 집터를 선택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집의 좌양은 집이 향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좌양을 가립니다. 양의 좌양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남양 또는 동양으로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남쪽을 바라보아야 가장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택이라는 말은 곧 햇빛이 많이 드는 집이라는 의미이므로 햇빛이 많이 들어야 좋은 집입니다. 생기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도 받습니다. 햇빛이 충분히 드는 집은 밝고 활기가 있으며 병이 적습니다. 그에 합당한 터가 동양이나 남향인 것입니다. 흔히 살림집이라고 표현되는 주거지로 집을 짓는 땅은 근본적으로 습기가 적고 윤기가 감도는 생토를 바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배산임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남향을 주장해도 배산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뒤집어진 집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황사가 날아옵니다. 따라서 북쪽과 북서쪽이 막혀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오는 지세를 가지고 있어 남향 또는 동향을 해야 겨울철에 햇볕을 받아 집이 따뜻합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땔감이 적게 들며 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 땔감과 병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북쪽을 바라보거나 서쪽을 바라보는 집은 기운이 쇠한다고 하여 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결론적으로 땔감과 햇볕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집은 겨울에는 춥고 반면에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배산임수가 이루어지고 지세가 그러하다면 생각해볼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북향으로 집을 짓는다면 건물의 뒤가 남향이 되므로 산에서 조금 떨어져 뒤쪽으로도 빛이 들어와야 하고 북서쪽이 트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조명과 같은 시설이 발달하니 양택에서 필요한 일부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양택은 근본적으로 빛이 밝고 항상 볕이 들어 따뜻한 집을 좋은 집으로 봅니다. 빛이 없고 음습하다면 양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하실은 음습하고 빛이 없으므로 양택의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드라이 에리어 건물 주위를 파서 옹벽을 설치함과 있고 성큰 가든 성컨 가던 지하 공간에 꾸민 정원이 있어도 지하시설은 음택일 뿐 양택이 아닙니다. 양택은 근본적으로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조명으로 보충한다고 해도 천연의 양기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양택이라는 기준으로 살피면 생명력이 충일한 아침 햇빛이 좋고 저녁 햇빛은 숙살직이라 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식물을 죽이는 살기로 파악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이나 서쪽의 햇살은 오히려 생기를 잃게 합니다. 다음은 대지와 건물의 모양 및 이력입니다. 대지는 천차만별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지의 형태가 그 대지에 지어지는 가옥의 길을 좌우합니다. 지나치게 기운 대지는 축대를 쌓는 등 설계 시 토목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기울기가 심하면 뒤에서 산이 무너져 내리거나 뒷집의 축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오면 물이 쏟아져 내리거나 돌이 굴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대지는 기본적으로 평평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흙을 부어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평평한 땅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평평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기울어져 앞이 낮고 뒤가 높아 물이 자연히 흘러내리거나 뒤에서 앞으로 바람이 불어내리는 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저후고라고 하는데 양택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흙을 메워 대지를 높여 집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뒤가 받쳐주지 않고 산이 없는 것과 같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대지를 선택할 때 안정감이 있고 도로보다 높은 터를 찾아야 합니다. 안정감이란 대지의 형태와 건물의 형태에 모두 적용됩니다. 경사가 심하거나 뒷산이 지나치게 기울거나 혹은 뒤가 아무것도 없이 벌판에 건물의 등을 보이는 형상은 불안합니다. 지나치게 뾰족하거나 가는 건물, 비틀어진 형상의 건물, 폭이 좁은 건물, 지붕의 경사가 심한 건물, 지붕이 뾰족하거나 뾰족한 물체가 지붕에 있는 건물, 가분수 건물, 지면에서 바닥이 뜬 건물, 모서리가 너무 많은 건물 등은 안정감이 떨어지는 건물입니다. 불안한 형태의 가옥은 아무리 치장을 잘하고 축대를 잘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거주자도 불안감을 느끼니 만사가 피곤하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지의 모양도 네모진 것처럼 방정하여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이 들어가거나 튀어나오거나 혹은 삼각형이거나 지나치게 긴 대지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삼각형 대지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업에 흉이 됩니다. 지나치게 긴 대지는 빈상이라 하여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앞이 넓고 속이 지나치게 좁거나 뒤가 좁은 형태의 대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땅에 집을 짓는다면 평생 재물과는 인연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앞이 좁고 뒤가 넓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대지야말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대지의 분할에서 입구는 좁아야 하고 내부는 넓어야 합니다. 대지의 기운은 그 터의 이력과도 통합니다. 과거에 사람이 많이 죽은 땅, 성벽 앞, 절터, 기도를 하는 터, 과거 관청이 자리했던 자리, 무속인의 터, 사람을 죽인 사형장터, 공동묘지터, 화학공장 부지와 같은 터는 피해야 합니다. 죽음의 공간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스멀거립니다. 흙도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좋은 흙은 비석비토입니다. 흙과 바위의 중간쯤 되는 흙으로 마사토 정도가 좋은 흙입니다. 무엇보다 습기가 없어야 좋은 터이고 바람이 자고 칼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폭포가 보이거나 깨진 돌, 바위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이 지나치게 허하여 산이 푹 파인 듯 보이는 곳, 산이 쑥 내려가 마치 땅에 닿은 듯 보이는 곳은 좋지 않습니다. 험한 바위가 보이거나 칼처럼 보이는 산, 건물 틈이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땅의 기울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지형의 생김이 다르고 지세가 다릅니다. 우리와 중국이 다르고 또 우리와 일본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기 독특한 형태의 풍수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특징을 지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세에서 가장 무서운 바람이 북서풍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철의 찬바람도 황사가 불어오는 곳도 북서쪽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북서쪽의 높은 지대가 위치하여 바람을 막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북서쪽이 높아 자연스럽게 경사진 남동쪽은 태양빛을 많이 받고 자연스레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북서쪽 산을 등지고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전형적인 배산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뒤에는 산이 버텨 안정감을 주며 남쪽에는 물이나 도로가 흘러야 길합니다. 도시 풍수에서는 물이 보이지 않으면 도로가 물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처럼 배산임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나치게 기우는 것도 좋지 않으니 완만한 기울기여야 합니다. 교통은 어떨까요? 지구는 항상 변화합니다. 풍수의 적용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적으로도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대지와 건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건물이 좋고 대지가 안정적이더라도 교통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가치 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찾는 사람이나 사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의 주택이나 양택의 개념에서 교통은 그 효용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효용 가치가 있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지와 택지는 교통이 좋아야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 한다면 대지의 사면 중 최소한 한 면은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도로의 모퉁이가 좋은 터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상업적 관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가로는 두 개의 도로가 닿는 것이 좋지만 거주 목적의 주택은 여러 면이 도로와 인접하면 좋지 않습니다. 양택 풍수에서 도로는 물과 같기 때문에 주택 주변으로 도로가 에워싸듯 많다는 것은 물속에 집이 있는 형상이고 배처럼 떠있는 모습이라 불안정합니다. 또 오가는 차로 시끄럽고 바람을 타며 위험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한두 면은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그보다 많으면 좋지 않은 택지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 면이 도로에 붙은 땅과 하나만 닿은 땅은 가격 차가 있습니다. 맹지는 도로가 닿지 않는 땅입니다. 맹지는 어떤 경우에도 택지로는 나쁩니다. 간혹 이런 맹지를 구입하거나 집을 지어놓고 고민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를 봅니다. 실제로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맹지는 주택을 지을 땅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경입니다. 예부터 앞산이 좋으면 후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앞산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와 정경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경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삶의 활동성이 좋습니다. 집의 좌측을 살펴 불규칙한 물체나 건물, 산이 보이면 아들에게 나쁜 영향이 있고 우측의 물체나 건물, 산이 불규칙하고 험하면 딸에게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집 앞의 건물, 물체, 산이 험하거나 불규칙하고 각지고 모나며
무너지는 형상이면 며느리의 행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집터를 선택하고 집을 짓기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풍수 요소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터의 선택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 행복,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좌양, 대지의 형태와 기울기, 그리고 주변 환경과 교통 등은 모두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집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 건강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